안녕하세요. 저는 SK 플래닛에서 전사 모니터링 시스템 백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허재민 개발자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세션은 거의 한 2년 전에 이제 스프링 부트를 처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컨퍼런스에서 접했는데 거의 그때부터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실제 적용한 사례를 발표한 게 이게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업에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이 처음에 플래닛 몬이라고 저희는 이제 피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사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아키텍처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프링 부트 뭐 백엔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이 실제 업무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그 공유하고 싶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해 놓은 그 JM 스프링 부트 이닛이라는 템플릿이 있어요. 일종의 그 스프링 부트를 기존의 예제를 받아도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쓰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걸 좀 실제 현업에서 적용해서 쓰면서 좀 그거를 녹인 그거를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제 피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만들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특히 요즘 이제 오픈소스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솔루션들이 많은데 뭐하러 또 만드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나게 많은 리서치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솔루션들은 내부에서 저희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엄청 많은데 각 서비스들별로 각자 실제로 적용해서 쓰기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이런 솔루션들 직접 적용해서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았고 했지만 저희가 왜 굳이 이제 만들어야 되냐.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저희 회사가 여러 서비스들을 합쳤는데 각각 다들 모니터링이 서로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뭔가 한 곳에서 할 수는 없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럼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실제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기존 거 그냥 전사적으로 다 하나로 통일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뭔가 개발자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거냐. 기존의 모니터링 솔루션들은 다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보기 편한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굉장히 뭔가 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왠지 딱 해보면 답답해. 뭔가 느낌이. 내가 볼 때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개발자들이 보기 편해야 된다. 그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게 웹아스 로그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그게 이제 상태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알람까지 실시간으로 연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모니터링도 서버 하나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서비스 단위로 시스템을 다 같이 보고 서로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까 하나면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거를 또 하다 보면 이제 빅데이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서비스에서 로그로 뽑아낸 모니터링 정보들과 시스템에 있는 그 시스템 정보들 각 서버들의 시스템 정보들 간에 이렇게 뭔가 여기서 이제 콜라보라고 썼는데 같이 합쳐서 뭔가 분석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 팀 내부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해서 뭐 실제로 그런 서로 비교해가면서 데이터를 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앞에 장표에 스플렁크가 굉장히 강력해서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엄청 비싸고 그리고 상용 이런 거는 저희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찾은 거는 지금 가장 핫한 모니터링 솔루션 오픈소스라고 얘기하면은 ELK 스택입니다. 이게 벌써 나온 지 좀 됐는데 각자 놀다가 지금은 엘라스틱이라는 회사 하나에서 이 세 개의 솔루션을 다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ELK 스택을 통해서 굉장히 요즘 많은 시도들이 많이 적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국내에서도 꽤 이렇게 조금씩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로그스태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하는 기본적으로 제일 유명한 기능이 이제 웹아스 로그를 수집해서 그거를 뒤로 전달해 주거나, 앞에 근데 소스가 되게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제공해 주고 있고, 그리고 엘라스틱, 이 엘라스틱이 정말 물건인데요. 이게 지금 뭐 여기서 근데 사실 분산 확장 고가형성을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실제로 적용할 때 그 데이터 크기에 대해서는 조금 확장이 조금 저희 뭐 많이 개선 튜닝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약간의 그 NoSQL의 그런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안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기능들, 저희 실시간 검색하고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REST API로 된 쿼리 DSL을 지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에다 바로바로 저희가 쿼리를 날려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툴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엘라스틱 서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ELK 스택에 그게 나오는 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게 이제 키바나입니다. 키바나가 여기에 이제 분석과 시각화 플랫폼이고, 이게 실시간으로 차트를 생성해 주는데, 이 실시간 차트는 설정을 미리 해놓은 거에 의해서 그 엘라스틱에서 계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드려서 화면에 대시보드를 쉽게 만들어주고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시스템 모니터링 부분이 빠졌죠. 그래서 컬렉트 D를 통해서 컬렉트 D에서 시스템 모니터링 데이터를 각 서버에서 읽어와서 그 로그스태시가 컬렉트 데이터를 중계해 줍니다. 그걸 통해서 엘라스틱 통해서 키바나를 해가지고 이 구조로 실제로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생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컬렉트 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오픈소스인데, 저희가 에이전트들도 여러 개 검토했는데 리소스를 거의 진짜 가장 적게 먹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컬렉트 D 경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또 저희 회사 내부에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버 하나에. 그래서 리소스를 얼마나 쓰냐도 되게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컬렉트 D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딱 적합한 그 솔루션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런 스택을 가지고 시스템 모니터링 데이터랑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상용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냐? 근데 이제 저희 사이트 가보면은 된다고 나와요. 자기네들 거기 읽어보면은, 우리 이렇게 하면은 상용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엘라스틱닷컴에 가보면 뭐 어떻게 하래요. 근데 실제 이제 현업에서 적용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지금 5군데인가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지역별로. 근데 그곳에 다 서버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순히 아까 그 중간에 로그스태시랑 컬렉트 사이에는 UDP도 쓰고, 뭐 그리고 직접 HTTP로 로그스태시가 엘라스틱에다 던져주고 뭐 이렇게 쓰는데, 물론 그게 뭐 안정적이고 이럴 수 있는데, 뭐 서버가 데이터 센터 간에 단절이 일어나면 어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뭔가 이게, 그리고 데이터 양도 엄청 많고 이런 거를 다 HTTP로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버는 수천 대인데 그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컬렉트D나 로그스태시가 굉장히 그냥 로우한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서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엘라스틱에 넣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에요. 사실 데이터를 보면은 메타 정보들이 다 중복해서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또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에서 키바나 쪽에 보면 그림은 좋아요. 그림은 좋고 굉장히 좋고 한데, 이걸 저희는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된다 할 때, 그 서비스별로 매번 막 이런 걸 설정해주고 이렇게 할 수 없었고, 또 계정 연동도 해야 되고, 내부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서비스별로 또 커스텀하게 뭔가를 요구할 때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저 엘라스틱을 뭐 아예 뜯어 붙인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다지 뭐 이렇게 엘라스틱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치면 또 그대로 쉽게 바꿀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변경한 거는, 이런 화면입니다. 저기 아까 그 중간에 로그스태시랑 그 사이에 저희가 카프카를 또 적용을 했고, 카프카를 통해서 스트림 데이터로 다 전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기존에 저희가 웹아스 로그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런 솔루션이 내부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로그스태시가 생각보다 리소스를 엄청 먹어요. 그래가지고 로그스태시를 그대로 로그스태시를 로그를 수집하는데 쓰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 기존의 그 시스템 데이터를 브로커해서 뒤에다 던져주는 역할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카프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간의 그 데이터를 받고 있고, 카프카를 쓰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가 네트워크에 단절됐을 때 카프카가 큐 역할을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카프카의 데이터가 일정 시간 동안 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네트워크가 살아나면 그때 동안 밀려있던 데이터를 그때 나중에 보내주고 있어요. 그걸 보내줬을 때 그 데이터가 아까 되게 굉장히 그 로우하고 너무 이제 정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중간에 이제 저기 뭐 시스템 프로세스라는 그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그 정제를 해줍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줄이는 양은 시스템 데이터 기준으로 원래 컬렉트디 노우 데이터에서 4분의 1 이상 줄이거든요. 그래서 한 4분의 1 이상 줄이고 있고, 그 데이터를 엘라스틱으로 넣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그 데이터는 또 그냥 호스트, 각각 개별 호스트 단위로 되는데, 이게 서비스 정보를 매핑을 시켜서 그거를 또 서비스 단위로 묶고, 이런 작업을 세컨 프로세스라는 서버에서 하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들이 실시간으로 분석한 정보를 알람 정보로 만들어서 카프카를 통해서 알람 서버에 다시 던져줍니다. 알람 서버가 이게 지금 장애 상황인지를 디텍팅해서 또 알람을 발송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여기 제가 이제 파란 네모 박스로 해놓은 게 스프링 부트가 적용된 부분이거든요. 이 세 개의 서버가. 그리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프론트엔드는 아예 지금 루비로 따로 루비 온 레일즈로 개발이 돼 있고요. 루비 온 레일즈랑 지금 그 뒤쪽 백엔드 서버 간에는 사실 엘라스틱을 통해서 통신을 하지만, 간단한 API들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에서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API를 열 것도 있고요. 반대로 저쪽 프론트엔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알람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가 이제 관리 알람에 대한 정보들이나 누가 알람 어떻게 설정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넣으면 그 정보를 그 알람 서버에서 읽어와서 저희가 그 정보를 반영해서 알람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저희 피몬에 대한 그림인데, 사실 이거 두 개는 사실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 아쉬운 게,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냥 첫 번째 화면은 지금 저희 회사 각각 서비스들에 대한 전체적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하나의 BM 단위의 뭔가 그 현황에 대한 그래프인데, 그거고, 아래쪽이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 그래프인데, 이렇게 CPU랑 이런 것들을 각각 놓고, 이게 어떤 서비스 그룹이거든요. 그 서비스 그룹에 대한 호스트들의 CPU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 쪽 그 프론트엔드 개발하신 분이 반응형으로 만들어서 사내에서는 또 모바일로 접속해도 거의 깨지지 않고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저희 피몬에 대한 소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스프링 부트 개발 사례,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넣었어요. 이게 왜 넣었냐면, 왜 스프링 부트를 적용했냐, 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누가 스프링 부트를 적용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팀에서. 근데 제가 뭐 이걸 개발을 시작할 때 심정이 이미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왜 그랬냐 보면, 저희가 지금 피몬을 개발하는데 3명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명이 개발하는데, 한 분은 PM이고 한 분은 프론트엔드, 한 분은 제가 이제 백엔드를 하고 있는데, 셋이서 하는데 1년 내에 지금 올해 지금 전사 확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2,000대 정도 서버를 커버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에 또 한 2,000대 더 들어와요. 근데 거의 지금 얘기는 그거에 시간이 얼마 없고, 어쨌든 해야 된다. 회사 다니시면 알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운영도 하고 그래야지 전사 조정도 하지. 그래야 네 KPI도 달성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이건 또 누가 모니터링 해줄 거냐. 그럼 그 문제, 자기가 또 자기 거를 봐야 되고. 이게 뭐지? 근데 이거 죽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걸 개발하다가 개발 서버가 디스크 풀이 나가지고 죽었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었죠. 제가 그게 죽는 개발 서버니까 신경 안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팀장님은 야 이거 되는 거야? 이거 개발 서버에서도 죽는데 막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확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미 난 죽었구나. 이거 상용에 오픈하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북두신권 시리즈를 보면은 켄시로가 그 구세주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뭘 찾아본 결과 나를 구원해 줄 거는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라는 애였어요. 거기에 보면은 저 이렇게 프로덕션 레디 피처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용의 준비가 됐대. 자기가 스프링 부트에 액추에이터를 쓰면.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이게 나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자바 개발자였고 스프링이나 이런 거를 계속 했으니까. 근데 사실 현업에 적용한 거 이건 처음이었지만,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내가 뭔가 잘 파봐야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액추에이터란 말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좀 저희 소프트웨어 쪽에는 보통 건축 쪽에서 이렇게 용어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계랑 전자 쪽에서 쓰는 용어더라고요. 그 용어를 이렇게 가져와서 뭐 전기나 뭐 공기 이런 것들의 뭔가 신호를 가지고 구체적인 동작으로 변환하는 게 액추에이터래요. 그래서 그 예로 이런 그 문 같은데 이렇게 막 쉽게 치지 말라고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가 뭐냐 봤더니 여기 보시면 제가 딱 원하는 말이 써 있어요. 모니터링하고 매니지먼트를 프로덕션에서 해준대. 그냥. 그래서 딱 정확하게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냐 봤더니 HTTP 엔드포인트하고 그리고 JMAX를 쓰고 그리고 리모트 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변환해서 해주는 기능이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실제로는 이제 리모트 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문제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쓰지는 않았고요. 실제로는 HTTP 엔드포인트하고 JMAX가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된 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세부적으로 뭘 적용했는지를 보실 건데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그림 여기 밑에 뒤에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스프링의 그 스택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미니멀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기 자세히 저기 부트의 미니멀. 저 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아가지고 이게 뭐 스프링의 스몰셋이다. 뭐 조그만한 애여서 그냥 뭐 런만 쉽게 해주는 그냥 이거 그 의미가 아니고 설정을 쉽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설정을 굉장히 간소화해주고 실행을 간소화시켜준다는 의미지 이게 서브셋이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파운데이션 위에 그 위에서 이 파운데이션을 실행시켜주는 애예요. 얘는. 근데 이거를 잠깐 물 좀 마시.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뭐야 이거 뭐 부트 뭐 이거 뭐 그냥 스프링도 알아야 돼 이것도 알아야 돼 아니 부트는 스프링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 애를 오히려 그 스프링 너무 쓰기 힘들고 배우기 어려운 거를 쉽게 쓰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에 루비 온 레일즈 굉장히 전문적인 개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루비를 하라고 꼬실 때 막 그 레일즈에 이렇게 막 딱 치면은 바로 웹서버 빡 뜨잖아요. 막 그런 걸 꼬시는데 제가 사내에서 이걸 발표를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면서 부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부트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뭐 작은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특히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너무 무겁거든요. 크고 되게 막 잡아도 힘든데 그게 있는데 오히려 쉽게 그냥 빨리 적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고 더 세부적인 거는 공부를 또 해서 볼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유행하는 기술들을 스프링 쪽에서 좀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적용한 거가 뭐냐 HTTP 엔드포인트는 당연히 적용. 근데 이게 스프링 부츠 기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원래 스프링 기능이에요. 근데 왜 저기 여기다 썼다면은 제가 설정을 한 아무것도 없거든요. 스프링 부츠 그냥 인풋 그
디펜던시 넣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노테이션 컨트롤러 쪽에 그냥 리퀘스트 매핑 URL을 넣으면은 내가 뒤에서 만들었던 API를 쉽게 노출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걸 엔드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가 그 백엔드에서 또 스케줄링 그 대본으로 이제 크론 잡 같은 걸 많이 돌리는데, 그걸 또 제가 특정 메소드를 특정 시간에 하고 싶은 걸 간단하게. 이것도 그냥 스프링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설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스프링 부트가 다 해놓은 거죠. 아까 한다는 의미, 이런 의미예요. 스프링 부트의 의미. 내가 그 XML 파일에 뭘 건드린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어노테이션만 한 거고, 그래서 이거부터 스프링 부트의 아까 말씀드린 액추에이터 기능인데, 관리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거 말고 많은 좀 더 한 10개 정도 되는 URL이 노출돼 있는데, 그 중에 매트릭스를 보면은 JVM 상태를 이렇게 텍스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그 뭐 힙이 어느 정도고, 프로세스가 그 스레드가 몇 개 떠 있고, 이런 정보들을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헬스 그냥 쳐보시면은 그냥 헬스 업이 딱 떠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 경우에 얘 헬스 체크 어떻게 하지? 일단 그리고 멘붕 오거든요. 일단 그거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가. 그거 막 하는데 부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JVM이 떠 있으면 그냥 업이 떠요. 근데 여기 제가 약간 뭘 좀 해가지고 약간 뭐 타임스탬프나 이런 것도 넣고 뭐 이랬는데, 뭐 그냥 헬스라는 걸 치면은 얘 이 JVM이 떠 있다 안 떠 있다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에서 오늘 세션 중에 뭐 설정 관리 이 얘기 했는데, 스프링 부트가 그 설정 관리 아까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쓰려 그러면은 또 아까 거기도 되게 내용 되게 좋았는데 사실 약간 또 너무 배울 게 많잖아요. 근데 스프링 부트에는 아예 나 이렇게 써라. 그게 가이드가 돼 있어요. 이게 거의 가이드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저는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웃사이드 밖에 쪽에다가 설정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르 밖에다가 놓고도 거기 있는 설정 파일을 읽을 수도 있고, 안쪽에다가 넣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르 안에다가 넣을 때는 저 application.properties로 해서 클래스 베스에다 넣어놓고, 바깥쪽에다가 할 때는 YML로 된 거를 그 스프링 부트의 config 디렉토리에다가 이 파일을 넣어놓으면은 걔가 거기 그쪽 그 자동으로 읽거든요. 그 파일을 config 쪽에다 넣어놓으면. 그래서 그 바깥쪽 config 폴더에 나중에 좀 이따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넣어놓으면은, 그리고 거기서 YML로 설정을 저는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냥 스프링 부트에 원래 있는 기능이고, 제가 이제 추가로 그거에 더해서 만든 기능들을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3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데브옵스라고 이제 위에서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여기 막 하나하나가 전문 분야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한 5년 정도를 클라우드랑 빅데이터 그 TA 역할을, 그 인프라 엔지니어 역할이었는데,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막 서버 장비 만지고 그런 거 운영하고, 그거를 한 5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 옮기면서 개발자로 옮겼거든요. 근데 와서도 좀 그런 일을 좀 시켜가지고 되게 실망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을 안 하지만, 근데 다른 두 분도 기존에 이전 회사에서 운영을 다 해보셨어요. 다 운영이랑 개발도 했지만, 이미 뭐 PM 하시는 분은 경력이 뭐 17년 되셔가지고 뭐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정말 운영을 원래 알고 있었고, 또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은 서비스 회사에서 그 직접 일했었기 때문에 그때 서버 직접 다 자기가 관리도 했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우리 팀에는 여기 있는 스펙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있었어요. 각자 기술 스택 다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개발을 하니까. 그래도 지금 일정이나 이런 거 상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 지금 마음은 좀 이런 마음이거든요. 데브옵스. 근데 진짜 이게 거기 외국 애들이 말하는 데브옵스가 아니죠. 그냥 말만 진짜 개발하고 운영 그냥 같이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프링 부트에다가 추가한 게 뭐냐? 그럼 아까 그 스프링 부트의 매트릭스에 보였던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이게 개발자들 이게 텍스트 너무 떨어지는 거, 물론 그거 좋아하시는 텍스트에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JMax로 꼭 근데 또 JMax로 이렇게 붙어서 봐야 돼. JMax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포트 다 열어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에 또 서브에 또 졸로키아라고 또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쓰면은 JMax 그 정보를 걔가 내부에서 그 HTTP 주소로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화면에 그냥 뿌려준 거예요. 그 페이지가 있고, 그래서 이건 실제 제가 운영하는 서버의 그 페이지에서 그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그 JVM 상태인데, 근데 되게 그래프가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저 GC 잘 되고 뭐 그래가지고 되게 이걸 보면서 뿌듯했죠. 그리고 모니터링, JVM 모니터링을 실제로 상용에서 할 때 24시간 보질 않아요. 잠깐 보거든요. 자기가 이제 올리고 그리고 뭔가 문제 있을 때 보고 뭐 이런 식이지, 항상 JMax 막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는 좀 오바 같고, 그걸 위해서 또 뭐 구축하고 이런 거는 정말 오바 같아서, 아까도 그 뭐 모니터링은 누가 하지,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거를 아까 매트릭으로 제공되어 있었지만 제가 좀 그거를 화면으로 좀 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익셉션을 나는데, 익셉션들을 쭉 모아서 한 곳에서 좀 볼 수 있게 화면을 또 뺐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여기에 뭐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혼자서 뭐 쓰고 있던 그 익셉션을 발생했을 때 그냥 한 곳으로 다 던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장애가 난 거를 한 곳에서 그냥, 또 이것도 URL로 노출돼 있어서 그냥 거기에 제가,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하는 거는 들어와서 내가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어제 뭐가 났지? 근데 이거 보면 대충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문제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좀 그다음 거 좀 커스텀한 건데, 이거는 서비스, 지금 아까 그 서버들에서 정보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어떤 현황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이게 사실 호스트 네임이 다 보안 문제니까 다 가려놨는데, 실제 호스트 수천 대를 쫙 나열해 놓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지 예스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몇 개의 데이터를 던지고 있는지, 그래서 저기 위에 인풋 데이터 퍼 세컨드가 초당 제이슨이 몇 개씩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 지금 1930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아웃풋으로 해서 엘라스틱에 넣는 거는 지금 420개 정도 초당 그렇게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4분의 1 이상 줄여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운영 기능까지 추가를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한테 이거거든요. 이게 제가 실제로 뭐 오픈 소스를 제가 그냥 만들고 있던 거를 그냥 공개해 놓는 거예요. 사실 저 위에서 쓰는 건데, 제가 혼자 제 스스로 그냥 쓰는 사이트인데, 여기 공개를 하나 해놨어요. 그 스프링 부트 이 템플릿이라고. 이게 뭐냐?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이쪽에 깃허브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JVM 모니터링 그 뷰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매트릭 그냥 URL 치면은 스프링부트 치면 바로 나오듯이, 이 그냥 URL 치면은 바로 그냥 모니터링이 돼요. JVM이. 그리고 아까 익셉션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 익셉션 날 때 그쪽 특정 클래스 쪽에 익셉션으로 던져주면 그쪽에 다 쌓이거든요.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아까 로그 그 컴피그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 시간에서 강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거기 실제 그 스프링 부트에서 해놓은 거 가져다가 보고 하라 그랬는데, 사실 그거 보면은 그걸로 못해요. 거기에는 되게 굉장히 위에 되게 상위 레벨로 된 몇 개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현업에서 쓰는 건 아까 뭐 시간으로 왜 롤링 안 해주냐 했잖아요. 제가 그 샘플 그 로그백 컴피그도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별로 데일리로 롤링 해주고, 사이즈는 지정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1기가까지 해놨는데, 그런 것들 샘플 코드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JM 서비스라고 인터페이스, 뭐 정확하게 JM 서비스 스프링부트 인터페이스인데 그걸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걸 구현해 놓고 그거를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데몬으로 돌릴 거에 이걸 구현해서 스타트에 시작할 것만 넣어놓으면은 처음에 스프링부트가 뜰 때 걔를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데모를 좀 보시면,
데일리로 로테이트 되고 일정 사이즈가 넘어가면은 그 사이즈만큼만 보관하게끔 컴퓨터에서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왼쪽에 패키지 구조 보면은 그냥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이게 좀 그 스프링 부트를 보면은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예제했는데 실제로 적용할 때 조금 매뉴얼을 다 읽어보지 않으면은 이게 좀 잡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폴더를 오픈시켜주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특히 여기 그 퍼블릭 디렉토리 쪽 보면은 그냥 이 퍼블릭 디렉토리 안에다가 놓으면 이건 HTML로 바로 노출되는 거예요. 주소로 노출되는 디렉토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서에는 써 있어요. 근데 예제에는 자기가 예제별로 찾아다니면서 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템플릿으로 만들어놔서 땡겨 오시면 땡겨서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디펜던시가 있는데 제가 뭐 어차피 같은 그 코드 안에 디펜던시가 그 유틸리티라고 그거를 제가 귀찮아서 어디 네이버 리퍼지토리에 안 올려놔가지고 걔를 먼저 좀 수동으로 그 네이버 인스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상태에서 스프링부트 앱을 그냥 실행시켜 보면 마지막에 헬로 월드 에러를 딱 찍고 끝나게 일부러 만들어 놨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아까 그 스프링부트 거기에 요구되는 게 이게 네이버 공용 거기에 안 올라가 있어서 실제로 여기 가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이쪽 가서 설치 뭐 하는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받아서 실행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서버를 제가 로컬에서 실행을 시켰고 지금 돌고 있고요. 리셉션이 하나 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옵스 JVM이라고 그 URL을 찍으면 역시 배우 하니까 이게 딴 거부터 했어요. 아까 에러 리스트를 기본적으로 제이슨으로 뿌려주거든요. 제이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테이블로 바꿔놨거든요. 인터넷 좀 제가 귀찮아가지고 안에 자바스크립트 안에 그 외부에서 인터넷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안에 서버 안에다가 다 그쪽으로 링크를 안 걸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네요. 뭐지? 아까 제가 에러를 낸 거를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그냥 테이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이 URL로 접속하면은 사실 원래 정확하게는 그냥 에러인데 에러 쪽에 리다이렉션에서 일로 가는데 그냥 정적 페이지예요. 사실 정적 페이지고 그 페이지에 아까 그 제이슨으로 노출된 거를 이거다가 테이블로 보여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제가 부트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텍페이스를 잘 안 보는데 다른 분들이 트레이스 에러 때 트레이스는 어떻게 냐 그래가지고 이거 발표하는 것 때문에 좀 추가를 했어요. 추가로 좀 더 개발해서 넣어가지고 텍페이스도 같이 보이게 해줬고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JVM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그냥 실행하면 이게 그냥 기본으로 떠요. 기본으로 기장이 되고 그냥 자기가 이제 프로덕션에 뭔가 배포를 할 때 그 JVM 모니터링 저희 회사
너무 많은데 사실 개발자가 보는 거는 TV랑 뭐그 플래그랑 뭐 이런 거 몇 개밖에 없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추가해놨어요. 그래서 그 스프링 이미 그 템플릿 그냥 쓰시면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하시면은 그 JV 모니터링이나 그 에러 같은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네, 그 아까 기본적으로 뭐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또 쓰고 있는 게 이게 헬스인데, 헬스 아까 뭐 약간 그 이미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헬스를 또 어떻게 커스텀하게 하느냐도 좀 구현이 돼 있어서 그 자기가 어떻게 헬스 체크를 할 수 있어 보여야 돼서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니요. 그 순간부터요. 예. 예. 그 순간 저의 아이디어는 저희 오픈소스들 몇 개 보면은 요즘 클러스터 이런 거 제공해주는 오픈소스들 보면 자기가 자기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직접 보면 안에서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한 게 있는데 스프링 부트는 이미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뷰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좀 그런 클러스터 서비스들 비슷하게 하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예. 없으신 것 같은데. 질문 한 10분 생각했는데 되게 빨리 끝났네요. 예, 이상으로 그러면 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